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당의 중역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김민석이라는 사람 떠올렸을 때 예전에 생각하셨던 뭐 소위 86세대의 대표주자 이런 건 이미 흘러간 지 오래됐고 그냥 그저 고만고만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마치 뭐라도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기가 무슨 대표성 내지는 상징성 이런 거를 가진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보증 운운했습니다. 그 보증의 내용이 뭐냐? 송영길은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 글을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 같이 했고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했지만 그가 후보가 된 후 전심전력으로 도왔고 파리로 출국 전날 식사를 함께하며 불어 발음 연습을 권했던 제게 100년 후 세계를 다룬 책을 선물했던 그입니다. 동세대 정치인 중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학구열을 늘 주변에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지요. 갑자기 여기서 송영길과 함께 송영길을 칭찬한다느니 자기까지 껴가지고 자화자찬을 해대고 있습니다.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대표 시절 자신이 정했던 대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했습니다. 당을 생각한 그의 마음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가 울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뛸 것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김민석의 개인적인 희망에 불과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김민석 의원도 어디 지금 어디 꿈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이거를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김민석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그러면서 86세대의 대표주자로 자처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인식됐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당시 그 캠프에서 당내 인사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해 표를 샀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를 돈 몇백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무관치 않다는 또는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물욕 얘기를 왜 합니까? 송영길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내가 그걸 보증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겁니까? 대체 그걸 모르겠다 그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누가 송영길 전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먹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축제를 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동원됐고 그 돈이 당내 인사들에게 살포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알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한 김민석 의원은 집이 없으면 물욕이 없다는 식으로 물욕이 적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괴한 이 신기한 소위 말하는 신박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자기도 집이 없으면 물욕이 적다는 식으로 일종의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김민석의 주장처럼 아직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분한 거에 불과합니다.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뭐 아직 집이 없다? 그 자기 뭐 386 동지라면서 그것도 잘 모릅니까? 김민석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송영길은 무력이 적은 사람이다. 청빈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력이 적다는 걸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력이 적은 사람,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보증한 사람은 근데 대체 왜 1999년 당시에 대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는가? 왜 그 돈을 받고 쓰면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9년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999년 당시 송영길의 재산, 이 재산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000년 16대 총선으로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산 현황을 봤더니 1999년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송영길의 재산은 총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으면서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그걸 썼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향해서 무력이 적다? 청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자를 향해서 청빈을 운운하는 사람의 그 국어 수준은 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진 그 청빈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력이 적다는 걸 보증한다? 대체 김민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보증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민석이란 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았나? 김민석이 보증하면 우리 국민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건가?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송영길의 1억 원 수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뽑아갖고 왔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제목은 송영길 의원 1억 수수 시인입니다. 시인 보도 날짜는 2002년 4월 9일입니다. 공적자금 비리 합동 단속반은 9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99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관 조사키로 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대우자동차 판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우 측이 송 의원에게 99년 5월, 6월께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송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99년 5월께 대우자판 사장 전병희 씨를 통해 김우중 회장이 보내준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의 인천 송도 신도시 땅 편입과 관련된 청탁성 자금이 아니라 연세대 상대 동문회 차원에서 준 후원금으로 알고 썼다고 해명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무력이 적다고 하는 김민석 의원의 그 보증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김민석 의원은 왜 이런 무모한 발언을 했을까? 무모한 주장을 했을까? 무모한 옹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5월 17일 그러니까 소위 5.18 전야제가 있던 그날 밤 뒤풀이 어디서 했습니까? 이 김민석, 송영길 이 사람들이 뒤풀이를 어디서 했냐 그겁니다.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쳤던 자들, 나 민주 투사요 했던 자들이 그 뒤풀이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새천년 NHK 단란 주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접대부를 이렇게 끼고 앉았는지 합석을 했는지 동석을 했는지 표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접대부가 있는 그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마이크 잡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상호라는 사람은 임수경한테 야이 엑스야 막 하면서 또 목덜미를 잡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걸 보니까 2000년 당시 새천년 NHK에서 쌓았던 그 우정, 그 의리, 그 동지애가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발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새천년 NHK에 함께 있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은 2000년 그 5월 17일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수경 씨한테 야이 엑스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상호 의원도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옹호하기에 아주 바쁩니다. 뭐라 그랬냐? 이 해당 의혹이 나왔을 때 우상호 의원 미국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다.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여당이나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로 찬반이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큰 문제가 아니고 이슈거리도 아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들 밥값 등 기본적인 비용이 지출액의 대부분이다. 여당에서 문제를 침소봉대했다. 구 정치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계 다반사인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라는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새천년 NHK파의 의리인가? 동지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체 김민석, 우상호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 송영길에 대해서 느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한답시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이런 자들의 행태가 바로 뭐냐면 80년대에 화염병 던지고 어디 불 지르고 불법 점거하고 이상한 책이나 읽어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처하던 똥팔류 카르텔의 수준이 아닌가.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들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뭐 그 우정을 다지고 싶다면, 동지애를 확인하고 싶다면 밤에 어디 만나서 어디 가서 마이크나 잡고 그 80년대 운동권들이 부르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지가나 부르면서 지내는 게 어떤가,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